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시기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오랫동안 우리에겐 금기나 다름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그냥 소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념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라지고 또 얼마나 고통받아야 했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려는 정말 처절한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작품이 나오기까지 조정래 작가가 꼬박 6년, 6년이라는 시간을 이 원고 하나에만 쏟아 부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와, 원고지 분량만 해도요, 자그마치 15,700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말 이 숫자만 봐도 이 소설이 담고 있는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바로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이야기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 분단 시대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또 문학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83년부터 89년까지 꼬박 6년이 걸려서 총 10권짜리 대작이 탄생합니다. 사실 태백산맥은요, 그냥 잘 쓴 소설, 이걸 넘어서요, 오랫동안 잊혔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했던 우리 근현대사를 보통 사람들, 바로 민중의 눈으로 다시 살려낸 정말 20세기 우리 문학이 이뤄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1945년,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기쁨. 정말 잠시였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은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핥히기 시작했고요. 결국 1948년 여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는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닌 피를 부르는 무력 충돌이 시작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비극이 응축된 곳이 바로 여기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입니다. 작가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을 통해서 당시 한반도 전체가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비극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결국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이 소설의 중심에 있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범우입니다. 이 사람 배경이 아주 독특해요. 미군 전략정보국, 그러니까 OSS 훈련까지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좌도우도 아닌 어떤 양심의 길, 중도의 길을 가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던 시대에 그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고 버려지죠. 어쩌면 그 시대 중간에 서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범우와는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염상진이죠. 그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로당 지역 책임자로서 자신의 이상인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1953년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토벌대에 포위되자 그는 체포당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이 김사영입니다. 그는 지주계급, 그러니까 가진 자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자기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념의 잣대 같은 걸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념 대립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무대를 저 험준한 태백산맥의 산속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어떤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는지 빨치산 전쟁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죠. 1950년 6월 25일,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벌어지던 크고 작은 충돌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전쟁의 불길로 터져버립니다. 이 표가 당시 국군이 벌였던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 이른바 백야작전을 요약한 건데요. 지휘관은 백선엽 장군이었고 수도사단, 8사단 같은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기간을 보세요.
무려 31개월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진 거죠. 목표는 단 하나, 지리산과 태백산맥 일대의 빨치산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작전의 기록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이름 아래 좌익과 우익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을 때 그 십자포화 속에서 가장 많이 쓰러져 나간 건 사실 이념이 뭔지도 몰랐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위대한 소설이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유산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백산맥이 위대한 건 냉전 시대에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좌익의 역사를 복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역사를 보는 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왕이나 장군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평범한 사람들, 민중의 시선에서 모든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든 거죠. 이념이 어떻게 한 가족을, 한 마을을 갈갈이 찢어놓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그 이념의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결국 고통스러워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그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역사가 우리 앞에 선을 긋고 어느 한편에 서라고 강요할 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태백산맥을 다시 펼쳐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